그 사실 참 우연치 않게 연결이 됐는데 백문기 선생 기증식 전시 때 초청을 이제 받아서 예술원 회원으로 존경하던 분이 평생 작품을 카이스트에 기증한다고 그래서 그 전에부터 카이스트에서 미술에 관심이 높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우리 대선배가 그런 좋은 일을 유족이 하는데 참관하는 게 예의다 싶어서 내가 갔거든. 근데 그날 이광영 총장이 인사말에서 내 이름을 거명했어요. 그러면서 내 작품에 대해서 마치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본 것 같이 말씀을 하셔서 내가 그게 인상이 깊었어요. 그게 인연이 돼서 하여간 바로 내가 홍익대학에서 기념전을 하는데 초청을 했더니 서현정 관장도 오시고 이관영 총장도 오시고 다 오셨어요. 사실 작가 입장에서는 미술관의 작품을 기증하는 거가 의미가 있고 연구성도 있고 국제적으로 앞으로 어떤 미술관끼리의 작품 교류나 이런 걸 위해서도 미술관이라고 하는 명칭에 들어가는 게 작가들이 원하는 거거든. 근데 카이스트라고 하는 게 대학도 아니고 과학기술원 비슷한 거라는데 그런 데서 미술관이 그때 한참 개관한다고 그러긴 했어요. 근데 의외로 총장이나 관장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의욕도 크고 대전에다가 내 작품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었으면 해서 느닷없이 카이스트 이 총장하고 석관장하고가 연결이 되면서 카이스트를 결정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한마디 얘기를 하면 이관영 총장한테 또 석관장한테 주문한 게 뭐냐면 카이스트 미술관이라는 건 모든 사람에게 개방돼야 된다. 경계가 있으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흔히들 쓰는 말이 현대라는 말을 많이 쓰니까 카이스트 현대미술관이라고 명칭을 바꿔라. 내가 아주 공식적으로 이관영 총장한테도 얘기했어요. 그거는 카이스트를 위해서도 좋고 앞으로 미래의 그 미술관이 국제적인 어떤 연관성을 갖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렇게 되면 카이스트 안에 가족들끼리 만족해 하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그 연결성이 충분히 된다. 내가 공식적으로 협약서에다 요청할 참입니다. 사실은 내가 그림을 그리면서 어느 작가보다도 작품 수량이 꽤 많은 작가 중에 하나예요. 평생 한 작가가 평생 동안 작업하는 작품의 양이 물론 양이 그 작가를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많지들 않아요. 근데 난 한 1200여 점 정도의 작품을 그동안에 했고 요즘도 상당히 사실은 많이 작업을 해요. 근데 이거는 죽으면 내가 평생 이 세상에 나와서 작품을 할 수 있는 환경에서 자랐고 그런 환경이 나에게 좋은 작품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다면 모두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 그게 평소에 내가 생각을 많이 했던 거예요. 작품을 이렇게 한 편 하면서 뭘 평소에 많이 느꼈냐면 인구가 얼마 안 되고 땅덩어리도 얼마 되지 않은 대한민국이지만 한국인 개개인의 능력을 볼 땐 상당히 재능들이 있는 그런 인간들의 어떤 DNA를 가지고 있다. 미술의 경우도 내가 이렇게 눈여겨보면 나 이외에 많은 미술인들의 그 역량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걸 내가 인식을 했어요. 그럼 이거를 국가나 이런 데서 정책적으로 뒷받침을 해줘서 이 작가들이 편안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이 필요하겠다 해서 문화예술 정책에 뛰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런 것 중에 실질적으로 움직인 게 1991년 한국미술협회 이사장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미술협회 수장이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미술인들을 위한 복지 정책을 위한 정책 개발에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요. 그러려면 입법부인 국회하고 접촉 안 하고는 불가능해서 4년 임기 동안에 건 3년을 국회의원회관 주변에 가서 어슬렁어슬렁 지낼 정도로 그 당시 많은 의원들하고 개별적인 친분도 갖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국 미술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만드는 입법 제도를 몇 가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어떤 쪽으로 갔냐면 이젠 국제적인 시야를 좀 넓힐 필요가 있다. 그래서 더 집중적으로 한 게 세계 미술 시장에 한국 작품이 진출해야 되겠다. 마치 80년대에 아트페어라는 게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행사를 할 때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베니스 비엔날레가 그 당시 1995년이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근데 나는 미협 이사장을 맡고 있을 시기인데 매해 해외 아트페어나 이런 장소에 직접 참관하러 가서 보면 한국 작품이 없다는 거죠. 특히 베니스 비엔날레는 100년이나 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일본관은 있는데 한국관이 없다. 물론 유럽은 전부 다 가지고 있고 거기서 굉장히 불만 아닌 불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을 만드는데 정말 내가 생각해도 실현 불가능한 역할을 했어요. 이태리 정부나 베니스 시나 베니스 비엔날레 운영위원회나 이 세 군데 다 내가 요청한 한국관 건립에 전부 다 부정적이었어요. 다 노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내가 제안을 한 게 뭐냐면 그쪽에서 노한 그 이유가 베니스 비엔날레 그 공원 안에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 없다 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낸 게 100주년을 기념해서 한국관을 주되 새로 짓는 게 어렵다면 거기 공중 화장실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미 브라질관, 이태리관에는 그 관 안에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공중 화장실이 꼭 필요하지 않지 않냐. 그래서 그 베니스 비엔날레 안에 있는 공중 화장실을 한국관으로 리모델링을 해달라. 제가 새로운 제안을 한 게 실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95년 100주년을 기념해서 삼성문화재단의 홍나희 여사가 3억을 거기다가 희사합니다. 그래서 그 화장실이 오늘의 한국관으로 탈바꿈하는 거죠. 그거는 누구도 못하는 일을 내가 했다고 자부하고 있고, 역시 국제적인 행사로 또 하나는 2007년에 스페인 아르코라고 하는 아트페어가, 그런데 내가 마침 마드리드에 전석 갤러리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서 매년 내가 거의 전시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스페인 마드리드 쪽의 미술의 큰 행사들을 저절로 많이 보게 됐어요. 근데 아르코 아트페어를 가보니까 굉장히 활발하고 매번 오프닝 때 국왕이 와서 테이프 끊고, 또 매년 보면 아트페어 하는 그 해에 특정한 국가 하나를 주빈국이라고 선정을 해가지고 그 주빈국의 대통령이나 수상이 와서 국왕하고 같이 테이프를 끊고, 그게 굉장히 부러웠어요. 걔나 알아보니까 일본하고 중국이 아직까지 그런 일에 혜택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내가 착안을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스페인 문화성하고 스페인 아르코 아트페어 운영위원장하고 접촉을 합니다. 제가 개인전을 하니까 저절로 그 사람들도 날 알게 됐어요. 그래서 2007년에 아르코 아트페어 한국을 주빈국으로 만듭니다. 그해 한국 갤러리의 화랑들이 참석한 그림들이 전매됩니다. 다 팔립니다. 그것이 스페인의 한국 현대미술이 진출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한평생 한 두 가지가 있어요. 먹는 거, 그 다음에 마음의 풍요. 한국이 6.25 전쟁 이후에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리다 보니까 사실 마음의 여유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참 강한 의지력으로 한국민들의 강한 어떤 생명력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그래도 50년대 이후에 많은 복구와 먹고 사는 문제가 조금씩 해결되면서 8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마음의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문화가 뭐라는 거, 예술이 뭐라는 거를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풍요로운 마음을 주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이 있어야 그것이 바로 전달이 되는 건데, 그러는 대표적인 게 음악, 미술, 무용, 연극, 영화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카이스트의 근본 취지가 세상을 창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술도 작은 조그마한 캠퍼스지만 이 안에서 작가들이 창조하는 겁니다. 그런 창조의 의미는 맥이 같다. 늘 해오던 데서 새로운 것이 등장할 때 반대 세력이 있는 거는 이해가 돼요. 근데 오히려 카이스트에 내가 현장을 가서 보고 느낀 거는 오히려 이 과학이라고 하는 딱딱한 이미지에서 부드러운 쪽으로 이 방향을 좀 바꾸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의미로 내가 작품도 기증을 한 건데, 한 예를 들면 미국의 피츠버그의 카네기 멜론이라고 하는 대학이 있어요. 윈디 워홀이라고 하는 근대 현대 미술의 대표적인 작가가 거기서 탄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카네기 멜론에서 그 작가가 졸업하고 그 작가가 세계적인 조명을 받으니까 윈디 워홀 미술관을 딱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지금은 카네기 멜론이 미술대학으로 알려진 게 아니라 윈디 워홀 작품을 보러 그 지역에 전 세계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하나의 명소가 돼가는 거죠. 한국이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 없잖아요. 돌아가신 작가분 중에 이중섭이라고 하는 작가 있잖아요. 그분이 이북서 평양에서는 굉장한 작가입니다. 근데 한국에 내려와서 피난 내려서 맨손으로 내려왔고 맨손으로 내려서 생활이 어려우니까 작품도 별로 하지 않았고, 그런데 그분의 미술관이 서귀포에 지금 생겼는데 작품은 몇 점 없어요. 조그만 거 몇 점밖에. 근데 원체 인지도가 높다 보니까 모든 관광객이 서귀포 가면 맨 먼저 가는 게 이중섭 거리거든요. 이게 문화 아닙니까? 이게 마음의 풍요 아닙니까? 제주도 관광 가서 정방폭포, 성산포 이런 것만 보고 사진 찍고 오는 것보다 이중섭이라고 하는 그 미술관에 가서 이중섭의 어떤 인간, 예술성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느끼면서 스스로의 마음의 풍요로움을 간직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마음을 열어라.